의뢰인이 이제 오늘 오전에 지금 와가지고 저희한테 한 얘기가 있죠. 판사가 내 얘기를 하나도 안 들어준다. 너무 나쁜 놈인 것 같다. 진짜 재판이 개판이라더니 이런 얘기인 것 같다. 막 뭐 울분을 토하다가 판사를 바꿀 수 있는 방법 없냐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하지 못한 결론 나오면 그러는 분들이 많죠. 근데 지금은 심지어 결론이 아직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저희도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죠. 지금 상황에서 판사에 대해서 뭐 재척 기피 회피가 불가능하니까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오히려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갖고 있었던 범죄가 이런 게 인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앞으로 이제 변론 방향을 잘 정해줬는데 사실 가끔 저도 약간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사법부가 견제받지 않은 세력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기들 마음대로 원님 재판하시는 판사님이 실제로 있기는 있거든요. 당해보면 아주 그냥 미쳐버리죠. 진짜 당해보면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지는 않지만 한 번 당하는데 우리야 그냥 많은 판사님 중에 한 분이지만 내 의뢰인은 그 판사님이 전부고 그 판사님이 끝인데 자기 그렇게 인생 되니까. 전부가 걸려있으니까. 네. 근데 제가 요즘 점점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재판이 뭐 개판이네 아니면 판사를 못 믿겠네 이런 쓸데없는 소리 빼고 그냥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사재판 중에서 오히려 너무 결과가 정해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냥 판사를 그냥 정식 재판 청구해서 판사를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국민참여재판 같은 배심제를 통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생각보다 결과가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오늘은 그 이제 보이스피싱 사건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희 의뢰인 중에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모라는 친구 걔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야 540 더하기 500이 뭐야? 그럼 이게 빨리 안 나와요. 이 친구는 전형적으로 경계성 장애이기 때문에 사실상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봤을 때 중고등학교 다 잘하고 심지어 얘 대학도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장애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사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540 더하기 500 물어본 거 플러스 제가 그것도 물어봤어요. 해가 어느 쪽에서 뜨지? 서쪽. 동쪽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연히 얘기해야 될 걸 이 친구는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얘가 대출을 해준다고 하니까 자기 통장하고 이런 걸 다 막혀버렸거든. 그러고 나서 그 통장에 진짜 한 6억 정도가 7억 정도의 돈이 쌓였다가 갑자기 싹 빠져가지고 이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문제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건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웩슬러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지적장애 테스트를 다 해가지고 보내봤는데 실제로 경계성 지능 장애가 나왔어. 특히 문맥적 이해라든지 수학적 이해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까지 나왔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죄가 떨어졌어요. 물론 다행히 그 부모가 어떻게든 그 피해자들과 좀 적은 금액이지만 합의가 좀 돼서 집유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도 유죄란 말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제가 좀 후회한 건 있었어요. 뭐냐면 이거 말고 그 박모라는 사람 때 사건처럼 그 사람도 좀 누가 봐도 바보같이 보일 수밖에 없었거든. 그 사람은 국민 참여를 통해 가지고 무죄가 나왔었던 사람이에요. 국민들은 대부분 판사들처럼 피해자를 생각해야지라고 엄격하게 보지 않고 그 당사자인 가해자를 보고 피해자도 불쌍하긴 한데 가해자가 진짜 바보인데 이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구속을 시키는 게 맞는 건가? 라고 생각해서 무죄를 하는 경우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물론 오히려 국민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꼼꼼하게 봐요. 세세한 것까지 보시죠. 네, 왜냐면 자기네들이 혹시라도 잘못 판단할까봐 되게 엄격하게 보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 사람이 정말로 바보다, 이 사람이 조금 모자란다, 이 사람이 경계성 지능 장애가 확실하다 이런 걸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사실 국민들은 훨씬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된다? 근데 재판부는 요즘에 이런 걸 다 인정을 해도 다 유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런 사건들은 한번 국민 참여 재판에 보내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죠. 이게 뭐 바보다라고 표현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상적인 대화에서 이 사람들이 지능이 떨어진다는 걸 인식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IQ 60에서 80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일상 대화나 생활 일하시는 거 전혀 티 안 나요. 전혀. 그래가지고 그런 검사를 통해서나 세부적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야
일반적으로 이분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상하다. 이분이 이런 법률적인 걸 이해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보이스피싱의 어떤 장집 역할, 통장을 대여한다는 그런 역할을 공범으로서 가담했다. 그걸 다 인식하고 이해하고 진행했다 하는 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러면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배심원제 아니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안 갔을 때는 법원은 굉장히 엄격하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더 많죠. 저도 답답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중에서 지금처럼 대중의 눈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제는 국민참여재판이 훨씬 더 무죄를 받는 거에 더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보내고 있죠, 사실은. 네, 좀 활용을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이런 경우에 좀 잘 쓰이는 것 중에 성범죄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자주 얘기를 했지만 그 상황과 분위기를 봤을 때 그 둘 사이가 썸처럼 보였었고 그 둘 사이의 성관계가 성폭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오히려 여성분이 먼저 남성을 꼬셨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오히려 여성분이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였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꽃뱀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사건들, 물론 그 사람이 실제 꽃뱀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게 남자가 당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면 사실 무죄를 해줘야 되는데, 성범죄는 어느 순간서부터 막 비동의간간죄가 나올 정도로 일단 모르겠고 성기 넣었어? 그러면 무조건이지 하고 그냥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들이 자꾸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진술의 일관성만 유지가 되면은 그냥 바로 강간으로 인정해버리죠. 심지어 요즘에는 일관성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일관성 깨져도 또 유지하는 거죠. 네, 일관성 깨져도 성기가 성기에 삽입됐대요. 그 얘기만 일관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네 하고 이제 유죄를 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가장 최근에 그 언론에서나 아니면 여론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그 여경의 엉덩이를 움켜쥐어서 문제가 됐었던 사건이 하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건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의 대중의 여론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무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다행히 항소심 가고 상고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1심에서 이게 징역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면 사실 이걸 처음부터 국민참여재판으로 돌렸다면 1심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로 끝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짧은 시간 내에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을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재판부가 오히려 좀 이상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을 갖다 국민참여를 보냈었으면 처음부터 무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이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무리 판사가 국민의 시각에서 보고 평균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알아요. 우리는 이 사건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가끔씩 제 의뢰인들도 와서 물어보잖아요. 변호사님 이거 죄가 돼요? 자기는 진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왔거든. 그런데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판결이 그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거짓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거는 유죄가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공감하는 법원, 공감하는 판사, 대중의 시선으로 평가한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국민참여재판을 보내서 진짜 대중 눈으로 봐버리는 게 오히려 답이 나올 수도 있죠. 영상이라는 게 CCTV가 있다. 성범죄 가기 직전에 영상이 있는데 막 이렇게 들러붙어가지고 가고 있어. 근데 그걸 봤을 때 법률가나 판사들은 이거는 그래도 약간 만취한 상태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 해롱해롱 거리는 것 같다. 볼 수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멀쩡하게 걸을 수 있지. 네. 멀쩡하게 걷는다. 얘는 취한 거 아닌 것 같다. 그럼 무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성관계 직전 상황이잖아.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건 빼고 얘기해. 이렇게 잘라버려줘. 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잘릴 수 없는 건데 대중의 시선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다퉈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정말 그 재반 환경, 그러니까 자기 편 말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다 내 편이지. 그런 거 말고 누구나 다 봐도 이게 충분히 무죄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사건이야 라고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저게 고심을 해서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국민참여재판에. 예.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무조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합의부 사건만 갈 수 있고요. 단독 사건도 예외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조금 더 구성을 해서 보내야 되는 거이고, 그 다음에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2차 가해를 이유로 내가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은 재판부도 그걸 강요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불복할 건지도 되게 중요하고, 저희도 사실 불복까지 가가지고 겨우겨우 국민참여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재판을 받으면요, 성범죄든 보이스피싱이든 뭐든 간에 그 무죄율이 생각보다 극악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정말 100건 중에서 한 건이 무죄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뭐 3.5%라고 하지만 좀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오히려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 무죄율은 거의 한 수십 배까지는 아니지만 한 45배가 뜁니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대중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고 대중들이 봤을 때 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된다고 하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서는 일반적인 판사를 설득하는 포인트랑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이제부터 국민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니에요.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스토리라인을 이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져요. 그 스토리라인에 집중하는 재판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고 좀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뭐 무죄율이 높다고 해서 거기에 이제 현혹되시면 안 되는 게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죄를 받을 만한데 근데 법원으로 갔을 때 그냥 국민참여재판 아닌 걸로 갔을 때는 유죄 확률이 높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무죄 확률이 높겠다는 사건이 가는 거예요. 아무 사건이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변호인이랑 꼭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높으니까 가능성이 이쪽이 더 많다니까 이쪽으로 갑시다. 그러다가 훨씬 더 큰 코 다치는 경우 많으시니까 변호인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결정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경찰과 검찰에서 이미 기소 의견을 올렸다고 하면 진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분석 한번 잘 해보세요.